아놀드예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2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환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뭐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고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쉽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준비해요, 아놀드. 새로운 실험을 할 거예요. 끓는 물로 가득 찬 욕조. 넷플릭스는 그만 보고 수지에게도 그만 연락해요. 어차피 답장은 안 오잖아요.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하,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도 생겼어요.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설마 수지인가요? 만날 준비가 됐대요. 빨리 답장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휴, 누가 아놀드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면. 아놀드,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한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한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레냐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잊었나요? 피라냐가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에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우리 다음엔 펩시로 해봐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짜 걱정했다고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아놀드, 언제까지 잘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30일 이상 자지 않고 가야 도착한대요. 행운을 빌어요, 아놀드.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의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그러면 곧 석기시대 사람의 IQ나 패션 모델처럼 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뭐예요? 계약서?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TV를 켜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 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 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오, 아놀드.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의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